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선수들의 B클럽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일본 선수들을 향한 관심은 싸늘하다. 이강인은 파리로 떠났고 김민재는 미넨으로의 이적이 성사되기 직전이다.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은 유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왜 일본 선수들을 찾는 B클럽은 찾아보기 힘든 것인가? 일본 축구계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왜 일본 선수들이 아시아만 벗어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B클럽 진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말이다. 최근 한일전 성적은 일본 우위라고? 그 경기도 고작해야 청소년 대회 혹은 친선 경기가 전부 아닌가? 쿠보의 라이벌로 여겨졌던 이강인은 프랑스 최고의 B클럽으로 이적하였으나 쿠보는 현재 레알 소시에다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기대받던 재능이 왜 중위권 클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미토마 카오루와 같은 선수들이 중위권 팀에서 에이스 노릇을 할 때 한국 선수들은 B클럽으로 진출하여 트로피를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국 선수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을 끝마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나폴리에서 괴물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한 김민재 또한 바이에른 뮌헨으로의 이적을 앞두고 있고 현재 독일에서의 메디컬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황인범, 오현규, 박지수 같은 선수들도 유럽 클럽에 관심을 끌고 있다 하니 향후 몇 년간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 해외파 리거를 가장 많이 배출해내는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이 들려오고 있고 한국 축구 팬들은 이번 이적 시장을 그 어떤 때보다 즐기고 있지만 그에 반해 옆나라인 일본 축구 언론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일본 선수의 영입을 원하는 B클럽이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일본 축구계는 오래전부터 한국 축구에 엄청난 경쟁 의식을 불태우고 있으며 아시아 축구 최강국 자리를 넘보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는데요. 축구 산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여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갈아엎었으며 스페인의 라리가의 훈련 방식과 코칭 능력을 배워와 일본 축구의 스페인 못지않은 패스 플레이와 후방 빌드업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최근 몇 년간 일본은 나름 실력 있는 해외파 리거들을 배출해내기 시작했는데요. 도미야스 타케이로는 세리에를 거쳐 아스날로 이적하였고 미토마 카오루는 브라이튼에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재능인 쿠보 타케우사는 저번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며 구단을 4위에 안착시키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지었는데요. 10년 만에 레알 소시에다드를 유럽 대항전에 진출시킨 쿠보의 활약상에 일본 언론은 호들갑을 떨며 이번 시즌 보여준 쿠보의 퍼포먼스로 인해 조만간 이적 시장에서 쿠보를 향한 B클럽들의 오퍼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미토마 카오루도 전반기는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윙어 중 하나였고 유럽 언론에서조차 미토마 카오루를 향한 이적설 루머를 대량으로 찍어내게 하였었으니 이번 여름 일본의 해외파 리거들을 향한 일본 축구 언론의 기대치는 엄청났는데요. 그러나 이번 여름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자신들의 경쟁 상대인 한국 선수들의 B클럽 진출 소식들 뿐이고 특히 이강인과 김민재가 연결된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은 매 시즌 리그 트로피를 쓸어담는 자국 리그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구단이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커리어에 메이저 트로피가 추가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에 더욱 시기와 질투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이강인의 영입을 파리의 아시아 마케팅용이라며 폄하하는 꼴사나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이강인의 B클럽 이적을 시기상조라고 평하였고 매 시즌 유럽의 A급 선수들을 긁어모으는 파리에게 있어 이강인의 주전 자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과 다를 바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파리는 맨시티의 트래블을 이끈 주전 미드필더인 베르나르도 실바의 영입을 꾀하고 있고 만약 이 선수가 영입된다면 이강인은 벤치조차 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강인이 파리의 주전 미드필더로서 영입된 것은 이미 현지 PSG 전담 기자들의 기사와 정보로 인해 교차 검증된 사실이며 특히 테크니션을 선호하는 루이스 엔리케가 이강인의 영입을 강력하게 원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파리에게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엔리케가 이강인을 벤치로 내려버릴 일은 정말로 가능성이 희박한 일입니다. 결국 일본 언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자신들이 이루어내지 못한 이강인의 성공을 폄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일본과 한국이 자랑하는 최대 유망주인 쿠보와 이강인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재능으로 언론들에 의해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 왔었고 특히 쿠보는 유소년 시절부터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관심을 동시에 받았던 선수였기에 일본 축구계가 이 선수에게 가지는 기대감은 과거 카가와 신지나 혼다, 케이스케 같은 선수들보다도 더욱 컸습니다. 이강인은 유소년 시절을 발렌시아에서 시작했고 그에 비해 쿠보는 바르셀로나를 거쳐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대 생활에 있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후광을 등에 업은 쿠보가 한 발짝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 이강인의 발렌시아 시절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구단의 고참 선수들은 유소년 선수들을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감독 경질과 선수 부진의 원인을 팀의 어린 선수들에게 책임 전가시켰으며 심지어 이를 주도했던 선수가 발렌시아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아카데미 선수들은 구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데요. 이 내용은 발렌시아 소속이었던 페란 토레스가 맨시티로 입단한 뒤 밝힌 내용이며 그 후 발렌시아에서 뛰었던 다른 선수들도 이 페란 토레스의 인터뷰와 같은 주장을 하며 결국 이강인이 발렌시아 시절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발렌시아는 아직도 계약이 1년 남아있는 이강인을 자유계약으로 방출해버렸고 이강인은 결국 자신의 재능을 다시 증명하기 위해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강인이 향한 곳은 2부 리그에서 갓 승격한 마요르카였고 한국 축구 팬들은 너무나도 작은 규모의 클럽인 마요르카로의 이적설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우기 시작했고 강등권을 전전하던 마요르카를 9위라는 근 몇 년간 구단 최고의 순위로 올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구단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유럽의 빅클럽들에게 증명해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쿠보가 이강인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일본 축구 언론과 팬들은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오피셜 소식이 뜨자 엄청난 패배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으로 뛰었던 쿠보가 어째서 이렇게 실력이 정체되고 있는지 의문일 것인데요. 최근 일본은 U17 아시안컵 한일전에서 한국에게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거머쥐었고 조만간 아시아 축구 최강국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본은 한국처럼 월드컵 4강에 오른 적도 없고 유럽 해외파 선수들의 커리어에서 명백하게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차범근은 레버쿠젠에서 UEFA 컵을 우승하였고 박지성은 EPL 최고의 명문 클럽인 맨유에서 퍼거슨의 총애를 받으며 수많은 트로피를 쓸어 담았습니다. 말해봤자 입만 아픈 손흥민은 득점왕을 수상한 프리미어 리그의 레전드이며 이미 유럽 축구계의 전설적인 선수인데요. 항상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자리를 한국이 독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본 축구계는 애가 탈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꺾기 위해 일본 스포츠 매체는 수많은 대항마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메뉴로 향했던 카가와 신지나 혼다 케이스케, 최근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미토마 카오루와 같은 선수들이 그러한데요. 그러나 일본 언론의 호들갑과 기대치와는 다르게 이 누구도 박지성과 손흥민 같은 레전드 플레이어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일본 축구는 장래가 기대되는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쿠보 타케후사를 밀기 시작했으나 라이벌인 이강인은 파리로 향하는 반면 쿠보를 불러주는 빅클럽은 현재 그 유럽 어디에도 없는데요. 그러나 언론들이 이 두 선수의 경쟁 의식을 부추기는 것과는 별개로 쿠보와 이강인은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마요르카 시절 같은 팀으로 뛸 때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강인의 파리 소식을 듣가 쿠보가 선뜻 나서 이적을 축하해줬다 하니 일본 언론의 비뚤어진 팬심과는 별개로 쿠보와 이강인은 서로를 존중하는 선의의 경쟁 상대인 것 같네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